예금 이자 2%. 그런데 물가가 4% 오르면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요즘 은행에 돈 맡기면 손해본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과연 그 불안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막연한 의구심을 함께 파헤쳐보고 금리가 내려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을지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금리 하락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여기에 더해 물가 상승 압력,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이 제시하는 예금 금리는 숫자로만 보면 분명 이자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지켜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명목 금리는 은행이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율을 말하지만 실질 금리는 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죠. 만약 은행에서 2%의 이자를 준다고 해도 물가가 3% 오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 이자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1% 감소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어제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오늘은 103만 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아도 우리 손에 쥐어진 돈의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이자를 받아도 불안한 역설적인 감정의 근원인 셈이죠. 열심히 모은 돈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거나 심지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예금은 금리 하락기에 정말 안전하기만 할까요? 안타깝게도 예금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은 우리의 돈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과 같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에는 10,000원 한 장으로 풍성한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같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오직 예금에만 묶어둠으로써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지만 모든 자산을 예금에만 두는 것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무토막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토막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단순히 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것 또한 넓은 의미의 손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한계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큰 돈을 한 은행에만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의 파산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자산 관리의 기본이겠죠. 이처럼 예금이 마냥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지만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존재하고 은행 파산이라는 드문 경우에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 관리의 기본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지키고 또 조금이라도 더 불려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먼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 은행의 자금을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 모두 넣기보다는 두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나눠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든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탄탄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안심이 될 테니까요. 더불어 은행 예금 외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은행 예금과 이원화하여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죠. 다음으로 단순히 분산하는 것을 넘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 은행의 특판 예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비교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0.1%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 앱을 통해 수시로 특판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조건을 가진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기를 한꺼번에 설정하기보다는 여러 시점으로 나눠 분산하는 만기 분산 전략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금과 6개월 만기 예금을 동시에 가입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쉽고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온다면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더 높은 금리로 재해치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금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예금 외에 비교적 안정적인 다른 자산들을 함께 고려하는 예금 플러스 알파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자금 운용에 적합한 MMF, 머니마켓 펀드나 RP,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상품들이 있죠. 이들은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으면서도 주식처럼 큰 변동성을 가지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여유 자금을 굴리기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어서 예금의 대안으로 많이 활용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자산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적절히 분배하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금을 중심에 두되 안정적인 다른 자산들을 더해 전체적인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전략들을 고민할 때 과거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소중합니다. 특히 장기 저금리 시대를 겪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버블 붕괴 이후 수십 년간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일본인들은 은행 예금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자산을 예금에만 묶어두는 경향이 강했죠. 하지만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화폐 가치는 점차 하락하면서 예금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의 자산은 실질적인 가치를 잃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부동산, 주식, 해외 자산 등 다양한 투자처로 눈을 돌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성공적으로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저 예금에만 모든 것을 맡겼던 분들과 변화에 발맞춰 자산을 재배치했던 분들의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무작정 예금만 고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이처럼 금리 하락기는 단순히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아니라 생각 없이 자산을 방치하면 가치가 잠식되는 위험한 시기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명한 전략으로 자산을 지키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인 행동을 결심해야 합니다. 예금은 더 이상 방치가 아닌 전략의 대상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그 첫걸음은 바로 예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부터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수동적인 저축수단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자산 배분의 핵심 도구로 예금을 재정해야 할 때이죠. 수익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른 환경에서는 예금도 똑똑하게 활용해야만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금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예금의 분산과 금리 비교입니다. 마치 현명한 요리사가 다양한 식재료를 꼼꼼히 고르듯 우리는 여러 은행의 특판 예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래 은행만 고집하기보다는 온라인 전문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매력적인 특판 상품들까지 시야를 넓혀보는 것이 중요하죠. 작은 금리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묶어두기보다는 만기를 여러 기간으로 나누는 만기 분산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 등 만기 상품을 다양하게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자금 필요 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만기일을 배치하여 언제든 필요할 때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줄여줄 뿐 아니라 목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로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금만으로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금 전략입니다. 예금을 자산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핵심으로 삼되 안정성이 높은 다른 자산들을 격가지로 추가하여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채권이나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단기 금융상품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금보다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여기서는 과도한 투자 조언보다는 예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줄기에 예금의 건강한 가지에 채권, MMF 등을 덧붙여 더욱 풍성하고 강한 나무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저금리 시대를 먼저 겪었던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점차 하락하면서 단순히 예금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의 자산은 실질적인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지키는 대신 오히려 서서히 잠식되는 경험을 해야 했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결과만을 맞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했던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금의 한계를 인식하고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시선을 돌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무작정 예금만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능동적으로 자산을 관리했던 것이죠. 그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순히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처럼 이자가 낮은 시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기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자산을 방치하면 그 가치가 서서히 잠식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명한 전략을 세우고 행동한다면 나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키고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금리의 파도 앞에서 그저 지켜만 보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노를 젓는 항해자가 되어 우리의 자산을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야만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지식을 넘어 불확실한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